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역의 수건 사업인 전라선 고속화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여수에서 서울까지 30분 이상 단축되는데 사업 추진까지 남은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김담비 기자입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를 앞둔 지난 2011년 복선 전철이 완공되면서 전라선에도 KTX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접근성 개선의 기대도 잠시, 지금은 저속철이라는 꼬리표만 남았습니다. 서울에서 2시간이면 도착하는 경부선과 호남선과 달리 3시간이 넘게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익산역과 여수역 사이 약 180km 구간은 굴곡과 급커브가 심해 운행 속도가 시속 120km에 불과합니다. 경상도로 가면은 한 2시간 안으로는 보통 다 가는 편인데 이제 여수 쪽으로 오게 되면은 들리는 역이 많다 보니까 3시간씩 걸리면서 조금 지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훨씬 더 자주 이용할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전라선 고속화 요구가 이어지자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됐고 최근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도 포함됐습니다. 내년 10월 예타가 통과되면 실시 설계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사업이 본격 추진되게 됩니다. 고속주행이 가능하도록 선로가 개선되면 여수와 서울을 2시간 30분 이내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균형 발전의 시각이 아닌 경제성 논리를 앞세워 평가할 경우 예타를 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통과한다고 해도 수조 원에 이르는 국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전라남도는 2034년 개통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중앙부처 및 동부권 모든 시군과 협력을 통해서 예산 확보는 물론 지역 의견 등이 모두 반영되어 공사가 조속히 추진토록 전라선이 무늬만 고속철도라는 긴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전남 동부권 주민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전라남도가 12조 5천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또 민생 경제에 어려움을 덜기 위한 예산 편성이라고 밝혔지만 목포대 글로컬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윤 기자입니다. 전라남도의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2,974억 원 늘어난 12조 5,436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일자리 경제 분야에 2,510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조 8,964억 원, 인구 청년 지원과 복지 분야에 3조 5,513억 원, 문화관광 분야 4,307억 원 등입니다. 민생 경제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인구 대전환, 민생 회복, 따뜻한 행복 공동체, 미래 100년 먹거리 신산업 육성 등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인구 대전환 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위해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이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전남에서 태어나는 1세부터 18세 아동에게는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청년들이 살기 좋은 전남을 만든다는 목표로 전남형 만원주택에 16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에 182억 원, 청년 어촌 정착 지원에도 15억 원이 지원됩니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 행사와 축제 개최에도 중점을 뒀습니다. 2025 국제 농업 박람회에 50억 원, 남도 국제 미식 산업 박람회에 37억 원, 2026 여수 세계 박람회에도 당초 19억 원에서 45억 원으로 예산을 늘려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된 목포대와 순천대 예산 배정이 논란으로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지정된 순천대에는 내년도 예산에 60억 원이 반영됐지만 올해 지정된 목포대에는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전남도는 목포대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고 순천대도 올해 추경에서 처음 예산이 반영됐다며 의회에서 추가 논의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의회 이제 논의 과정에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의회하고 이제 협의할 부분입니다. 한편 전남도의 내년 예산에서 신규 사업 예산은 올해와 비슷한 160건에
510억 원에 그쳐 신규 사업 발굴에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광양시 벤처밸리 기업협의회가 중국 선전시의 대표 기업 발굴 육성업체와 상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광양 벤처밸리 기업협의회는 중국 선전시의 대표 기업 발굴 육성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양 지역의 벤처기업들이 상호 진출할 수 있는 공간적, 기술적 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광양 벤처밸리 기업협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광양시의 벤처기업 육성 정책이 추진력을 확보하고 지역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홈구장인 광주 챔피언스 필드 관중석이 10년 만에 전면 교체됩니다. 광주시는 내년 프로야구 개막 전까지 관중석 의자 2만 2천 개 가운데 1층에 있는 의자 1만 6천 개를 교체하고 추후 예산을 편성해 2층 관중석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4년 개장한 챔피언스 필드는 의자가 노후되고 테이블 등이 파손돼 관중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여수 선사 유적공원에 조성된 도시농업공간이 시민들의 힐링 쉼터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우식 기자입니다. 여수시 화장동 선사유적공원 내 5,000제곱미터 면적의 도시농업공간. 코스모스와 구절초, 유채, 메밀, 버들마편초, 보리 등 계절별 경관작물과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여수시 농업기술센터가 지난 2020년부터 도시농업 시범사업으로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고 도시민들이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 겁니다. 특히 이곳은 도시농업연구회와 농업인 학습단체 등 시민 중심의 원예활동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여기에서 직접 그 배웠던 것을 실습을 하고 농작물을 심어보고 수확도 해보고 이런 체험을 하고 있고요. 또 농업인 학습단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같이 도시농업 공간의 관리에는 연간 4천여만 원의 시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사계절 꽃이 피는 경관단지가 조성되면서 어린이집 아이들과 인근 주민 등 이곳 도시농업 공간을 찾는 발길은 계속해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도시농업 수요 증가에 맞춰 추가 조성도 구상하고 있지만 마땅한 공간을 찾기가 쉽지 않아 우선 이를 대신할 교육관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씨앗 도서관이랄까 도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옥상 텃밭이나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팜 체험 시설 같은 것들을 갖춰놓고 도시민들이 직접 와서 체험도 하고 실습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이 같은 도시농업 공간과 새로 짓는 교육관을 기반으로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도심성 녹색 힐링 공간인 도시민 친환경 텃밭 운영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사업비 3천억 원 규모의 순천 데이터센터 건립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당초 올해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부지 문제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면서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지난 2021년 3월 순천시와 전라남도는 IT 업체인 NHN 엔터테인먼트와 3천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자체 등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는 공공 데이터와 시스템을 통합해 관리하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순천에 건립하기로 한 겁니다. 1년 뒤인 2022년 4월에는 부지까지 확정하며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투자 협약 3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던 자벌드 인근 부지는 용도 변경 문제로 입주가 무산됐고 지자체가 제안한 17곳의 대체 부지도 모두 퇴짜를 맞았습니다. 접근성이라든지 또 정주 여건이라든지 투자 가치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좀 적정하지는 않는 걸로 나와서 이후 순천시는 또 다른 대체 부지로 지난 2017년부터 조성하고 있는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성토 과정에서 불거진 환경 오염 논란과 부지 조성에 필요한 토사 확보 등의 문제로 작업이 늦어져 데이터 센터 건립도 함께 지연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공사 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업체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준공인가 전에 토지 사용을 인가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지난해 투자 협약을 체결한 장성 민간 데이터 센터는 지난 8월 인허가 절차가 완료돼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시가 자원 회수시설 입지로 원래동 2-2번지 일원을 최종 결정 고시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1월 입지 선정 계획을 결정 공고하고 후보지 2곳을 신청받아 입지 선정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와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등을 거쳐 신규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원 회수 시설은 2030년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른 대응책으로 하루 소각 350톤, 음식물 처리 150톤, 재활용 선별 30톤 등의 규모를 갖춘 폐기물 종합 처리 시설입니다. 고흥 출신의 고 청경자 화백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이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채색화, 드로잉을 포함해 모두 160점이 선보이며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작품과 유품도 최초로 전시됩니다. 또 고흥 아트센터와 남포미술관에서는 청경자 화백의 작품을 재해석한 청년 작가들의 작품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청경자 화백 특별전은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다음 달 31일까지 무료로 진행됩니다. 노인들을 상대로 코인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가 무려 10,000명이 넘고 피해액은 400억 원에 달합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받아봤을 고수익 보장에 따른 코인 투자를 유도하는 문자입니다. 이 문자에 속아 넘어간 60대 이상의 노인들을 상대로 코인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올해 3월 초까지 광주와 서울 등 전국을 돌며 코인 투자 설명회를 열고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노인들이 코인,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코인 채굴과 해카지노 등에 투자하면 400%의 이익을 보장해주겠다고 꼬드겼는데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일부에겐 이자를 지급했지만 이마저도 다른 투자자의 돈을 끌어다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동원했습니다. 대부분 60대 이상의 노인들이 피해자로 12,000명, 피해 금액은 400억 원에 이릅니다. 전국에서 피해 신고가 잇따르자 수사에 착수한 광주경찰청은 투자 사기 등의 혐의로 112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중 총책인 60대 남성 양모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이들이 취득한 27억 원을 몰수 추징 보존했습니다. 경찰은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코인 투자를 유도하는 전화와 문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특히 노인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여수시와 순천시, 광양시가 섬 박람회 성공 개최와 여수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에 대한 지원 강화 등 7건의 신규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